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뉴스들이 몇 개 좀 나왔죠. 자, 그로 인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해 주러 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돌파는 못 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원전 관련 이슈들이 스물스물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기대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제 원전 섹터죠. 원전 섹터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형성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당연히 갈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14만 6천 원이에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현재 위치에서 대략 50% 가면 돼요. 금방 갈 거라고 봅니다. 일정 구간이 지나면요. 자, 이 구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저 밑에 구간이 될 거예요. 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비유를 해드리죠.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와서 그렇습니다. 자, 원전 사이클 왔어요. 왔고 결국에는 삼성이 가게 되면 원전도 간다. 우리 두산도 간다라는 논리는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우리 두산의 차이점 뭐가 있죠? 자, 삼성전자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두산은 아직 뭔가 폭발적인 매출로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작된 구간 대략 2만원이죠. 2만원에서 거의 10만원 왔어요. 어쨌든 5배 갔다. 오로지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는데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을 인정을 했어요. 이제는 정부 정책을 뒤에 달고 움직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에 좀 더 가닥을 잡았었는데, 자, 국민이 원한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때요? 자, 원전 새로 짓고 이제는 추가 가능성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결국엔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려야지 폭발적인 매출로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슬금슬금 물꼬가 트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됐던 호재 내용들을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무슨 공시죠? 자, 실적 발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2월 11일 날 잠정치 발표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나온 공시를 보시게 되면요. 2월 12일 날 헬이 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이죠. 자, 실제로 26년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치도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 늘 외치죠. 매도금지. 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삼성전자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메커니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내용 집중해 주시고 댓글창 매도금지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의 원전 섹터가 아침부터 좀 활발했죠. 전날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일단은 원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있었죠? 일단은 이게 있었어요. 자, 한정 기술이 원전 설계, 이게 양쪽 운동장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 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기술력까지도 흡수해서 우리나라 한정 기술이 미국에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인력이 대략 4,000에서 5,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소화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과거의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명 가지고도 최대 8기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 자, 그만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이 틈을 한정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자, 한정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가 좀 있었고요. 또 이게 있었어요. 자, 미국과 원전 협력 강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관세를 다시 25%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거를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 외교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계속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내용이, 자, 민간의 원자력 협력 강화 방침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전 KPS, 현대건설, 대우건설 요런 애들이 좀 좋았는데, 결국에는 원전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다만 전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큰 박스가 쳐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원래대로라면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여기서 박스가 형성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자, 요런 식의 박스가 형성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했었는데, 자, 그 사이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큰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박스를 이제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실적 발표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는 1월 중순에 나온 리포트긴 한데, 일단은 요게 있습니다. 연결 실적 자회사는 무진. 자, 그렇다라는 건 두산 밖에과 두산 부열택의 연결 영업이익이 좀 저조할 걸로 보인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가이던스가 원래는 3,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2,9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떨어진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박스를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걸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의 부진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26년에 대한 수주 예상치는 이제 체코의 두바니코 EPC에 대한 부분, 다 원전 SMR에 대한 추가 계약,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원래 25년에서도요 한 10조 원 정도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4조로 수주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계속해서 이 발주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수주 잔고는 쌓인다. 수주 잔고가 쌓이면 이게 폭발적인 매출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줄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지켜봤을 때 어때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만원에서 거의 10만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요공에서 이제 쉬는 구간이 있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에 어떤 매출이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사실 없죠. 전부 다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좀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왔는데 실제로 바로바로 분기별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 주고 있다라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실 텐데, 두산의 비중이 크신 분들, 그 다음에 삼성에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포모가 오죠. 자, 네 종목만 안 가. 아, 두산은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앞전 영상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결국 삼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로? 실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아직은 뭔가 시원시원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 결국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결국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여기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무슨 뜻이죠? 결국 여기에 들어갈 전력 인프라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략 한 17%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 대략 83%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수준, 한 40% 되겠죠? 이 40%가요, 전력 인프라예요,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선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실제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엔 하나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반도체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필요하고, 자, 이 모든 게 하나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가고 있지만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례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돌고 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 자,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원전을 인정했습니다. 자, 기존 정부의 기조가 원전은 사실 오래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37년, 38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플러스 10년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바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게 풍력이었어요.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나마 원전에 비해서 빠른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원전을
요청했다라고 하니 정책을 바꿨죠. 이것 또한 어찌됐건 호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 이 긴 시간에 다른 구간에서 매출이 나와야 돼요. 뭐가 있죠? 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건 좀 기사 타이틀이 낚시긴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 105기를 수주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에, 자, 이제는 다 아시죠? XAI. 자,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 XAI에 실제로 가스터빈 공급을 한 게 맞아요.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 머스크를 통해서, 자, 머스크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자, 요 기사는요, 사실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자, 이렇게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요, 자, 요거예요. 요거 2030년까지 누적 45기, 자, 38년까지는 누적 105기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것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이어갈 거다. 사실 뭐 기사는 사실 낚시였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또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자, 원전은 아까 우리나라 원전도 보시는 것처럼 예상 시공, 완공 기간이 대략 한 35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앞으로 최소 10년이에요. 근데 이 가스터빈 어디 들어가요? 화력발전, 복합 화력발전이라고 하죠. 이 화력발전은요, 빠르게 준공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이면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제 먹거리는 단기적으로는 이 가스터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수주, 매출을 보여줄 거는 가스터빈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스터빈의 수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가스터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자.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았죠. 자, 외국인들은 사실 매도가 더 많았고,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매도세가 좀 강했어요. 다만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다시 한번 수급이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꿀팁 하나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이제 금융투자의 수급은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은요, 대차 상환을 하는 매수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숏 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자, 숏 커버링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자,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온다라면 얘네는 공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를 한다라면 진짜 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꾸준한 수급, 투신의 꾸준한 수급, 자, 이들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은 매출에 대한 전망치, 자, 25년에 대한 1년 매출, 특히 4분기죠. 이 4분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솔직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뚫어내기는 저는 솔직히 이제 물음표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공매도 한번 흐름을 볼까요? 제가 공매도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설정해 드렸어요. 이 매매 비중이 중요한데, 매매 비중이요, 4% 이상 나왔다. 근데 이게 요 며칠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연속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나왔다. 이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세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6% 이상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최근에 뭐 7%, 4%, 6%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살짝 차트가 꺾였다가 호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요때 작용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공매도 매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두자. 근데 제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로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단타. 그렇죠? 이거는요, 결국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결국 AI에서 파생된 섹터들이다 보니까 삼성이 가면요, 그 다음은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자, 요런 구간 사서 요런 구간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자, 이런 걸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간혹 그런 타점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냉정하게 운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분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요 종목을 한번 매수하시면 길게 끌고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장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이제는 예측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올라갈 전망치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결국 삼성이 이렇게 가면요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례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많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결국에는 갑니다. 축제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자, 축제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서 지쳐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힘이 되는 내용들, 자, 힘이 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올라갈 이유를 안다라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자, 100%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역사적 신고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힘내주시고, 제가 좋은 호재든 나쁜 악재든 제가 바로바로 해석해서 영상을 통해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있는 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 결국 수익이죠. 제가 종목을 하나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 예상 수익률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느낌상 차트가 좋아서 500% 갈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종목이 올라가려면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명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자, 네이버에서 무상증자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자, 오늘도 무상증자를 진행했네요. 삼양시캠 100% 무상증자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MI큐브 솔루션도 무상증자를 했고, 자, 루닛도 무상증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아지네스텍도 무상증자. 자, 뷰티스킨도 무상증자. 자, 딱 봐도 무상증자가 많잖아요.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가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자, 요것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도 100% 상승률 보여주는데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이 테마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0%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였습니다. 1등주. 자,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저점 대비 1300% 가졌고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상증자에다가 이 테마까지 겹쳐지면 요런 상승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이 무상증자 관련 종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이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이 대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 129%. 사실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도 한번 봐볼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하이닉스는 대략 2.0%. 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많이 높은데 사실 얘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더 높은 종목이 있어요. 자, 현대차는 몇 프로냐? 얘는 한 7200%. 세 기업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런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이 현대차도 사실 유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해당 종목의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0%죠. 현대차 높다라고 보셨을 텐데 현대차 7200%예요. 근데 이 종목은 75,000%. 현대차보다 13배 정도 높은 종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 유보율 몇 프로였죠? 75,000%예요. 자,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요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되면은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예상됩니다. 2000%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아직은 완벽한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다라면은 자, 75,000%예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이럴 경우 예상되는 수익률이 500%. 자, 여기서 제가 500%다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제는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무상증자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0% 갔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란 종목은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3대1이었습니다. 3대1하고 300% 갔죠. 자,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 얘는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정말로 2000%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전략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말씀 못 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포트로 꼭 들고 가시고요. 다만 이 종목이 예상 수익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만 매수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요거니까 얼마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죠. 진짜 요거 실제로 수익 나시면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런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 자,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한 1년? 1년 사실 너무 길어요. 요 정도면 말이 안 되고요.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 6개월도 사실 길죠. 애초에 제가 이 정도면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장만 되면은 어때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왜 그렇죠? 자,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요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력들이 이미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자, 무상증자로만 보내면 100% 보내는데 테마로 보내면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아예 진입하지 마시고, 자, 전재산 다 투자하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는 우리 한번 진행해보자. 아시겠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갑니다. 애초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자, 여기선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진입되나요? 많이 하시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우리는요, 시장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런 구간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2월 4일입니다.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뭐 2월 5일 새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시간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안내가 가능하다라면요, 아마 오늘은 좀 너무 늦어서 2월 5일 오후장에는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힘들고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정규장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꼭 진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가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요거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 자,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자,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저 문자 보내는 창에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오후장에 최대한 빠르고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였죠? 2월 11일. 요때는 잠정치, 사실상 다음날 바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이날과 이날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날이 과연 박스를 뚫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밑으로 내려와도 뭐라 그랬죠? 단기 박스가 좀 형성된 것 뿐이고 앞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원전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대감. 하지만 더 큰 기대감은 결국 미국 원전 시장에서 나오죠. 결국에는 원전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수십 년 만에 미국 원전 사이클.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기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미국 시장이 열린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하나둘씩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 결국엔 매출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 역시도 다음 차례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요런 박스 상단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박스 상단에 저항을 막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하지 마세요. 자, 어느 순간 돌아가 있으면 요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사야지. 자, 이런 생각은 우리 하지 말자.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한 거고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강조드리고 힘들어도 꼭 참고 기다려주시면은 삼성전자처럼 좋은 날 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혹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